이재명 후보가 1강 체제였는데 이낙연 후보가 급부상하면서 2강 체제가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 그 2강이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들을 오늘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김혜경 씨 언급을, 다른 한쪽에선 옵티머스 사건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에게 금기어 같았던 이야기들까지 꺼내들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을 되돌아보셔야지. 아니, 세상에 문제없는 저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전남지사 경선 때 당원 명부 가짜 당원 만들고 그래서 실형을 받은 분이시잖아요. 네. 핵심 측근이시고. 마치 본인은 깨끗한 사람이고 제가 엄청난 비리나 부정이 있어서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제 말까지 왜곡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소명 반격을 해야 되겠다. 김 빠졌다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원래는 되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반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본인을 되돌아봐야 한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나 잘하시라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 후보가 언급한 본인 주변의 의혹, 바로 이낙연 후보 측근 옵티머스 사건 의혹입니다. 이재명 기자, 이낙연 측근 옵티머스 사건이 뭡니까? 예, 지난 12월이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전남지사 할 때는 정무 특보를 맡았었고, 당 대표 시절에는 부대표를, 그러니까 부실장을 맡아서 대표실의 부실장을 맡을 정도로 최측근 인사인데, 지난해 총선 당시에 사무실을 꾸리죠. 그 총선 사무실을 꾸리면서 사무실 임대료 그리고 복합기 등, 그러니까 어떤 그 장비 등을 가져오는데 거기서 그 임대료를 옵티머스 자산운용 측에서 대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고발을 했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서 이 측근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래서 수사는 이제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과연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었지만 결국은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죠. 이제 당사자가 이제 극단 선택을 하면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한 겁니다. 이재명 지사 측도. 결국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예비 경선 과정에서 뭐 김 빠진 사이다다 이런 이제 표현까지 들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공격을 거의 하지 않았죠. 늘 이제 공격을 받는 처지였고 늘 수태적으로 방어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지지율이 최근에 많이 상승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추격자가 아니라 추월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이 이재명 지사 측이 이낙연 전 대표 측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됐고, 결국은 이제 두 사람이 굉장히 묘한 입지에 놓였죠. 입장이 바뀌면서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보면 예전의 이재명 지사의 모습,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선명성과 강한 추진력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느냐, 이 숙제를 안게 됐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한 화법, 모호한 태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공세를 받는 입장에서 강한 어떤 본인의 태도를 보다 분명하게 해야 할, 그러니까 달라진 이낙연을 보여줘야 하는, 두 사람이 굉장히 예전의 이재명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달라진 이낙연을 보여주느냐, 굉장히 어떤 이렇게 모호한 입장, 그러니까 굉장히 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묘하군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 스스로가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될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관련된 검증도 받아야 된다라고 밝혔던 만큼, 그리고 이 논란이 같은 진영 안에, 같은 당에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로부터 이 의혹 제기가 나온 만큼 한 번 더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강력계 형사 출신에게 묻겠습니다.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검찰에 고발을 한 사건이고, 검찰 수사 중에 이낙연 후보의 측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안타까움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가짜 수산업자에게 뭐 포르쉐를 받았다, 뭐 외제차를 받았다, 골프채를 받았다, 수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옵티머스 측에게 사무실 임대료랑 복합기까지 받았다면 선관위는 지금 받았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뭐 간단치 않은 의혹 같은데, 이거 뭐 규명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 관련자 핵심 인물이 이미 사망한 이상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도 그 과정에 개입이 돼 있다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관련 사건 전반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정황은 들려오지 않는 것으로 볼 때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데는 이 핵심 관련자 외에는 또 다른 가담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의 동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수사를 통해서 실체관계를 규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선거 전반을 관리하는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고발을 한 상황이라면 이낙연 전 대표 측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예. 이낙연 후보 측근이 옵티머스 그 펀드와 어떤 관계였는지, 혹시 가짜 수산업자와 박영수 특검처럼 형동생하던 사이였는지, 뭐 그런 것들이 규명됐어야 했는데 안 됐다. 규명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참고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이어나가기에는 그 동력이 부족합니다. 핵심 피의자가 사망하다 보니까 수사기관은 더 이상 수사를 이어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선관위가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경선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본선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해명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내 의혹은 지속될 것이고 계속해서 회피해 나가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선관위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사안 예. 그대로 묻히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이 의혹에 대해서는 그 실체관계를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명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적 의혹 속에서 관련 의혹 제기는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한 이재명 후보가 옵티머스 의혹을 확 반격했잖아요. 이에 대한 이낙연 후보의 반응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반격해야겠다라고 밝혔던 거는 이낙연 후보 측이 이재명 후보 측을 먼저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언급했었죠. 이낙연 캠프, 정운영 공보단장, 해경군 김씨 건과 본인 논문 표절 건으로 불똥 튈까 우려한 건 아닐까. 영부인에게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건 이 지사의 무슨 오지랖이냐. 김건희 씨는 든든한 호위무사가 생겨 좋겠다라며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몇 년 전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이낙연 캠프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때 그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김혜경 씨가 경찰에 출석하기까지 했었죠. 경찰 공개에 출석한 심경이 먼저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계정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의혹, 이낙연 캠프에서는 해경군 김씨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재명 기자, 그 김혜경 씨 관련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 당시죠. 그때 해경군 김씨라는 건 이제 상대 후보 측을 붙인 이름이고, 사실 정의를 위하여라는 아이디의 트위터 계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전해철,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어떤 경선 상대 전해철 후보 쪽에 봤을 때는 아이들을 보니까 그것이 김혜경 씨가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선관위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검찰에 다시 수사 의뢰를 하고요. 만약에 전해철 등등의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아내가 같은 당에 있는 상대 진영을 비방하고 허위 목적 공격을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노골적인 이제 비판의 글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직접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그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김혜경 씨가 맞다 이렇게 보고, 경찰에서는 그 트위터가 김혜경 씨 거라고 그렇죠. 본 소유주가 거예요? 맞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또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해서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실질적으로 검찰의 판단이 달랐군요. 달랐습니다. 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논란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법적 판단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 문제에서 제기하지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또 이제 반격을 하는 거죠. 예. 이 논란도 글쎄요, 약간 미제 비슷하게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검찰의 판단은 끝났다고 하지만 검찰에서도 이게 김혜경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해서 계속 이 논란도 사실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검찰 선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도 요즘 다시 다 들여다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김혜경 씨 사건은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기 때문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선희 변호사님 묻겠습니다. 경찰은 그 트위터 아이디가 김혜경 씨께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등으로 저거 한 건데 네. 그러면 진실은 뭐예요? 법적으로는 김혜경 씨의 소유라는 근거가 부족하다가 진실이 되겠죠. 그렇지만 경찰과 검찰은 어떤 사안을 볼 때 그 시각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 예. 이유가 정치적인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 입장에서는 관련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때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사실이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그 경찰의 시각과 더불어 이 사건을 기소했을 때 법원에서 과연 유죄가 나올 수 있는지 또 다른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검찰은 경찰과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각에 또 이 사람의 소유가 맞다는 판단이 든다고 하더라도 정작 이 사건이 기소됐을 때는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 엄격한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혜경 씨의 소유라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간명하면서도 단언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근거는 갖춰졌지만 기소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정도의 근거는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 아이디가 김혜경 씨 아이디가 맞다라고 보고 검찰은 다른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증거가 조금은 불충분하다. 재판부에서 유무죄 판단이 나올 만한 사안인지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사안을 보게 됩니다. 검찰은. 이미 이번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 김혜경 씨 사건이 이낙연 캠프에서 언급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 전재수 의원님, 이제 양쪽 사이에서 다들 잘 아시니까 좀 곤란하실 것 같기도 한데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곤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낙연 후보 측근이 옵티머스 측과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아이디가 그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앞으로 이렇게 맞붙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옵티머스 건이든 해경군 김씨 건이든 이거 말고도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의혹을 사고 있거나 또는 이제 뭐 시중에 도는 이야기들이 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뿐만이 아니고 이 두 분을 둘러싼 또는 이제 새로운 후보가 또 그 지지율이 확 오르면서 또 치고 올라올 경우에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아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싸움의 대상이 될 겁니다. 민주당의 예비 경선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본 경선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아마 이 싸움은 앞으로 더 격렬해질 겁니다. 근데 이것은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당연한 과정입니다. 크게 보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도덕성 검증을 해야 될 테고 두 번째는 이제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도덕성 검증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마 이러한 논쟁과 이러한 이제 싸움은 더 격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제 한두 번이야 근거 없이 팩트 없이 이렇게 공격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좀 피곤해질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쪽도 또는 공격을 받고 해명을 하는 쪽도 뭔가 좀 근거를 제시하고 팩트를 제시해 가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더 많은 국민들께서는 가능하면 그런 문제보다는 이제 국가 경영 능력상 어떤 정책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논쟁이 조금 더 있는 것이 생산적인 경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도 곧 경선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것은 이제 그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을 국민들 앞에 이제 상품을 내보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충분한 검증 과정과 토론 과정, 치열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내보이는 게 또한 국민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격렬하게 논쟁하되 가급적이면은 이제 팩트, 사실관계를 가지고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과정이다. 이 말인즉슨 양 후보들도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해야 한다라는 말로도 들리는데요.